함량 미달의 인물을 대통령감이라고 찍었던 조중동은 눈이 삐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키워준 은인마저 처절하게 배신할 정도로 보통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격이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마저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성정을 가진 자라는 것을 다수의 국민들이 알아채버린 것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달아 36%에서 42%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 첫 번째 세력은 종북 좌파 민주당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민주당이 보일 반응은 딱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일단 상당한 충격을 받긴 받은 모양입니다. 그들이 보인 최초의 반응은 망연자실 비슷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럴 리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은 최소한 우리 편 좌파 국민들과 개딸들에게라도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는데 이런 걱정입니다. 뭔가 궁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해야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개딸들은 이러한 고발을 어쩌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당이 저 지지율이 말이 안 됐으면 고발까지 하겠나, 안 그러겠나, 이렇게 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날 때마다 언제나 저런 식의 반응과 대응을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코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적자 수출이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체코 원전 등 수주를 위해서, 원전 수주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것이 윤 대통령의 주요 업적이 될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이 낫다, 이런 계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SMR이야말로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데다가 우리와 우리 아들 딸들을 먹여 살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데 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입니다. 행여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서 윤 대통령의 업적이 될까봐 이 예산도 전액 삭감, 행여라도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까봐 동해 석유 시추 비용도 전액 삭감, 재난대응 예산도 전액 삭감, 중국산 마약을 파는 마약 사범들을 잡아들일까봐 검찰 경찰 활동비 전액 삭감, 대통령실의 활동비도 전액 삭감. 민주당의 이런 행동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국가를 마비시킨 겁니다.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들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 행동이 이 정도라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지 민주당이 우리의 주적인지 여러분은 혹시 구별이 되십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민주당 그자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폭증에 대한 대응은 해당 조사업체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대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30%씩이나 폭등해서 최근에 42%를 급기야 찍었다는 데 대해서 그들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마도 이런 몇 가지의 충격이 왔을 겁니다. 첫째, 이러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닐까 하는 충격. 둘째, 이러다 이재명이 대선 열차를 놓치는 거 아닐까 하는 충격. 셋째, 이러다가 이재명이 정말 감옥 가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충격. 넷째, 심지어는 전통적인 전라도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여겨오던 그 지지층마저 민주당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중도층마저 완전히 민주당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충격. 이런 복잡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윤 대통령의 지지율 폭등에 대한 발작을 일으킨 곳은 좀 뜻밖입니다.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이른바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의 반응이 그것인데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맨 먼저 보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조중동 그 어느 곳도
한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것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고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기사로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조사업체들에서 잇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잘 안 보이는 구석진 지면을 할애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기사를 다루기는 다뤘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들은 좀 이상했습니다. 하나같이 이들 신문들은 기사들을 다루기는 다루되 이 같은 지지율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비틀더라는 겁니다. 지지자들의 숫자가 과포집되었을 수 있다는 등 여론조사 설문 문항은 얼마든지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기감 때문에 결집했을 거라는 등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짜가 아니라고 폄훼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대단히 엄청 아이디어를 쥐어짠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나더라는 말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암시를 심으려고 정말 애를 쓴 기사들이었습니다. 대놓고 조작하고 대놓고 비난을 일삼는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보다 어느 면에서는 조중동이 더 지능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조선중앙동아가 과거 이상할 정도로 높았던 문재인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과포집이니 결집이니 설문 문항이 조작됐다느니 이런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옳고 이번에는 틀렸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는 이자들 이 좌파 언론들의 행태 조중동도 좌파인데 이 행태가 가증스럽지 않으신지 그 점을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중동이 우파 언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9명에 이르는 장관들과 총리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과 이재명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모조리 탄핵시키고 예산을 가로막아서 국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 조중동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뜻 미지근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그 점을 다루긴 다뤘어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흔적을 여기저기에 남겨두는 면피성 기사들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고도 언론의 사명을 다했다고 우리는 정론직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 점을 그들의 귓구멍에 들려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얼마나 반국가적이며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훼손하는 행동인지 이들은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침묵한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자는 누구 편입니까? 불의의 편입니다. 조중동은 이미 불의의 편임을 선언한 셈입니다. 조중동은 이미 민주당의 편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중동을 이런 측면으로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틀린 말 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공수처의 불법행위, 불법 체포영장, 반헌법적인 영장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신랄하게 제대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까? 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고 심지어 민주당과 공수처와 서부 지방법원 판사들의 사법 카르텔이 명백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백주대낮에 체포하겠다고 특공대를 투입하니 뭐니 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제대로 했습니까? 이러고도 자기들이 정통 보수 언론이라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조선일보가 20-30만 명의 구독자가 무더기로 구독 취소를 하면서 전화가 마비되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언론이 언론답지 못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조중동 절독운동 이 얼마나 통쾌한 국민운동입니까? 매를 버렸으면 매를 맞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쯤에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중에서 이번에 어느 신문이 가장 반윤의 기치를 들었는지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도찐 개찐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죽하면 김민석이 방송에 나와서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그대로 따다 붙이게 하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매일매일 보도하는 조중동 신문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조중동에 쓰인 기사를 보면 이게 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겠습니까? 김민석이 이런 발언을 했을 정도면 조중동의 밑바닥은 이미 다 드러난 셈입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가 조중동은 우리 편이에요 이렇게 선언한 것이니 말입니다.
조선중앙동아가 새로운 좌파 언론이라는 훈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셈입니다. 요즘처럼 절독운동이 일어나더라도 억울할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말기에 유튜브라는 제2의 언론이 없던 그 시절에 말입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조중동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당시 조중동 이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러나 좌파들에게 속은 것보다 더 분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조선중앙동아 이 신문들이 당시에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고 속이는 데 앞장섰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조중동이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주기만 했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허망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요즘 대다수의 자유우파 국민들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단 한 자라도 틀린 곳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지금 또 그 짓을 시작한 조선중앙동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들의 이 야비하고 음험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괴물이 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언론은 세상을 향하여 난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언론의 창을 통해서 국민들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창문이 투명하게 만들어지고 그 창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투명한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의 소굴화가 되어 있는 MBC, JTBC TV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좌파의 위치를 선언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 창문의 유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친중의 색을 칠해서 정북의 색을 칠해서 반윤의 색을 칠해서 국민들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이들 언론사들은 자기들이 내세워서 미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 우리가 밀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비판하면 누구든 낙마시킬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들이 밀었던 게 바로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다고 다 됩니까?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들의 선택은 틀렸습니다. 한동훈이란 자는 컨텐츠가 없는 빈깡통이어서 그가 잘하는 것은 오직 순간을 모면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함량 미달의 인물을 대통령감이라고 찍었던 조중동은 눈이 삐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키워준 은인마저 처절하게 배신할 정도로 보통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격이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마저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성정을 가진 자라는 것을 다수의 국민들이 알아채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감상적인 말조차 전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계산된 발언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링컨의 명언처럼 일부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동훈의 실체에 미련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조중동이 보여주려던 한동훈의 창문은 이미 깨졌습니다. 둘째, 조중동에게는 운명처럼 형벌이 닥쳐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진입한 우리 세대에게 유튜브라는 제2의 언론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승사자처럼 조중동의 목을 조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의 경우에서 보셨듯이 조중동의 말빨 글빨이 전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활자를 독점하던 과거의 조중동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기자가 되고 누구나 자신만의 방송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좋아요를 받는 시대입니다. 조중동은 어쩌면 이 디지털 시대를 원망하면서 속으로는 망연자실하고 있는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이신문 구독자들마저 대거 떠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은 안 팔리지, 온라인 신문은 구독료를 내고 보려는 사람은 없지, 그렇다고 무조건 유료화를 하자니 보는 사람이 적어지면 신문 영향력이 떨어지지, 한마디로 죽을 맛일 겁니다. 활자라는 매체가 가진 힘을 전천으로 휘둘러대던 과거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이신문을 버리고 온라인 SNS로 유튜브로 대거 넘어가 버린 현실에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환장을 노르실 겁니다. 또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TV 매체들까지도 유튜버들을 극우다 뭐다 해가면서 폄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료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자신들의 동무대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유튜버들이 바로 이 광고 시장을 나누어 갖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매번 폄훼하던 유튜버들이 동등한 위치에 선 것입니다. 한 명의 유튜버가 웬만한 작은 신문 매체보다도 더 순이익을 많이 남기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 이들에 대한 적대감이 어떻겠습니까? 현실은 이렇습니다. 유튜버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학식과 언변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사람들도 많아서 이들의 경쟁력은 그 어떤 조중동 기자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만 애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극우 유튜버라고 폄하하면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는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그만큼 주목받는다는 뜻이니까요. 최근에 민주당이 4명의 이른바 극우 유튜버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봤자 민주당은 그들이 너무 무섭다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선중앙동아일보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번 불신이 생기면 좀처럼 돌아서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으려면 10배 20배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 이제라도 돌아오는 노력을 해준다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때의 신문으로 돌아오신다면 혹시 국민들이 용서하실지 누가 압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지금처럼 외면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 당신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드리는 고언인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192명의 숫자로 윤 대통령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만약 조중동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끝끝내 침묵한다면 우리 2500만 자유우파 국민들과 깨어난 중도층 국민들이 당신들 대신 소리 지를 것입니다. 당신들 조중동 없이도 우리는 깨어났고 조국의 현실에 눈 감을 수 없어서 모두 일어나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진심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번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심경으로 나라를 구하자는데 2030들이 먼저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보십니까? 윤 대통령을 향하여 밝히고 있는 이 등불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서 대한민국 전체를 걷잡을 수 없이 삼키게 될 것입니다. 조선중앙동아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당신들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만행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